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20억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것도 애인과 짜고서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8세 노인이 어떻게 악마 같은 아들과 그의 공모자에게 복수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옥자입니다. 올해 78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5억 정도 되고 예금이 5억 정도 있습니다. 합치면 20억입니다.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민수라고 합니다. 올해 48입니다. 예전에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회사도 괜찮은 곳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와 헤어졌습니다. 손녀 하나 있었는데 미영이가 데려갔습니다. 그 후로 민수가 달라졌습니다. 돈을 자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업한다고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돈을 줬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몇 번 줬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현관문을 열자 민수 옆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예뻤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수희라고 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웃는 얼굴도 상냥했습니다. 어머, 들어와. 차 마실래? 저는 반가웠습니다. 민수가 이혼 후 처음으로 여자를 데려온 거였으니까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좋은 일 하시네요. 네, 어르신들 돌보는 게 좋아요.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수희는 친절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줬고 차도 알아서 따라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희의 눈빛이 자꾸 아파트 안을 훑었습니다. 거실을 보고 주방을 보고 복도를 봤습니다. 마치 집을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볼 때와 저를 볼 때 표정이 달랐습니다. 민수를 볼 때는 애교가 있었는데 저를 볼 때는 뭔가 산적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으니까요. 수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희 씨 괜찮죠? 저 재혼하려고요. 뭐? 벌써? 네, 이번엔 진짜예요. 수희 씨가 엄마 모시는 것도 잘할 거예요. 엄마를 모신다는 말이 걸렸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모신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민수야,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아. 굳이 모실 필요 없어.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누가 옆에서 돌봐드려야죠.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희가 돌아왔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희의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걸. 일주일 후 민수와 수희가 이사를 왔습니다. 제 집으로요. 엄마, 우리 당분간 여기서 살게요. 집 계약이 꼬여서요. 뭐? 갑자기? 죄송해요, 어머니. 한 달만 있을게요. 수희가 미안한 표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인데 어떻게 내쫓습니까? 그래, 알았어. 방 하나 쓰렴. 감사합니다, 엄마. 그렇게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수희는 친절했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해줬고 청소도 해줬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수희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수요일이지. 맞아요. 그럼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된장찌개 먹었잖아. 네, 잘 기억하시네요. 이런 질문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인지 능력 테스트였습니다. 제가 치매인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이상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어제 저한테 같은 말 2번 하셨어요. 그랬나? 네, 병원 한번 가보시죠. 검사 좀 받아보세요. 나는 멀쩡해. 병원 갈 필요 없어. 엄마,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민수는 계속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좀 서명해 주세요. 뭔데? 새 아파트 투자 건이에요. 엄마 명의로 투자하면 세금 혜택이 있어서요. 서류는 복잡했습니다. 한자도 많고 법률 용어도 많았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 저 믿으시죠? 제가 다 알아본 거예요. 손에 안 나요. 그래도. 엄마, 빨리요. 오늘까지 제출해야 돼요.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수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말 믿으세요. 좋은 기회예요. 저는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알았어. 어디에 써? 여기요, 그리고 여기도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에 서명한 걸까요? 정말 투자 서류가 맞을까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야겠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을 보관해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내 통장들 어디 갔어? 아, 그거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뒀어요. 왜?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엄청 많잖아요. 통장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나는 안 잃어버려. 내놔. 엄마, 제가 갖고 있는 게 나아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내 통장이잖아. 돌려줘.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이 없으면 제가 제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민수가 통장을 가져간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를 통제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저는 옛날에 남편이 쓰던 펜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이 있는 펜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의할 때 쓰던 거였습니다. 배터리가 살아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저는 펜을 거실 선반에 몰래 숨겼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희는 낮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자는 줄 알고 거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쯤 끝나는 거야? 수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서류는 다 받았어. 이제 계약만 끝내면 돼.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할망구 진짜 답답해. 계속 의심하는 것 같아. 수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치매 진단서도 받았잖아. 그래, 다행히 병원에서 협조해줬어. 돈 좀 들었지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위조했다고? 20억이면 충분하지. 아파트 팔고 예금까지 합치면. 당연하지. 그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그럼 그 할망구는 요양원 보내면 돼. 시골에 있는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이불을 꽉 물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내면 안 됐으니까요. 제 아들이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고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펜이 모든 걸 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민수와 수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계약만 끝나면 20억이 우리 손에 들어와.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확실해? 당연하지. 서류는 다 위조했어. 엄마 명의로 매매 계약서 만들었어. 대단해, 자기. 수희가 민수에게 키스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나머지 5억은 수희 씨가 요양원에서 관리비로 잘 처리해줘. 걱정 마. 내가 요양보호사 출신이잖아. 요양원 원장이랑도 아는 사이야. 완벽하네. 그래. 그 할망구 치매 초기 진단서 미리 받아놨어. 이젠 아무도 못 도와줘. 치매 초기 진단서. 제가 치매라는 진단서를 위조한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얼마 줬어? 500만 원. 의사 한 명 매수하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역시 수희 씨야. 그들은 웃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악마였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20억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녹음 펜이 모든 걸 담았습니다. 아침에 확인해보니 녹음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법무사 사무실 가야 돼요. 왜? 아파트 계약 마무리하려고요. 어제 말씀드린 투자건요. 투자가 아니라 매매였습니다. 제 아파트를 팔려는 거였습니다. 나는 안 가. 엄마 가셔야 돼요. 계약 당사자시잖아요. 싫어. 나는 투자 안 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벌써 다 진행된 건데. 내가 언제 허락했어? 엄마가 서명하셨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수희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좋은 투자예요. 손해 안 나요. 닥쳐. 저는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안 속아. 너희가 뭐 하는지 다 알아. 민수와 수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모른 척 하지 마. 녹음 다 했어.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녹음? 내가 수희랑 나눈 대화. 20억 빼돌리고 나를 요양원 보내려던 계획. 다 녹음했어.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게. 변명하지 마. 나는 바보가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녹음펜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 내 목소리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0억이 우리 손에 들어와. 그 할망구 요양원 보내면 돼. 민수와 수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만해. 나는 이제 너희 따위 믿지 않아.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법무사 사무실 가. 내 재산 지키러. 저는 나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싸울 거라고. 끝까지 싸울 거라고. 제 재산도 제 존엄도 지킬 거라고.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인 젊은 법무사에게 미리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저를 속이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무사는 친절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재산 편취 시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계약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정지시켜야 해요.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저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제 통장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계좌 전부 출금 정지하고 싶어요. 네. 왜요? 제 아들이 제 돈을 빼돌리려고 해요. 직원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요. 저는 신분증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본인 확인되셨습니다. 출금 정지 신청하시겠어요? 네, 모든 계좌요. 얼마나 정지하실 건가요? 무기한이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본인 외에는 아무도 출금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법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감증명서 발급 정지도 신청했어요. 그게 뭔가요? 아드님이 어머니 인감으로 계약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민수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녹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증거요? 서류요. 아드님이 만든 위조 서류나 계약서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찾아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민수가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가야 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뭐 한 거예요? 뭐?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계좌 전부 정지됐다고. 그래, 내가 있어. 왜 그러세요? 내 돈인데 내가 왜 못 막아?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 다 얘기해서 풀어요. 얘기? 무슨 얘기?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투자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어.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너도 닥쳐. 너희 둘이 짠 거 다 알아. 수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하지만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수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의 서재에 금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금고였습니다. 민수가 물려받았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민수가 바꾸지 않았다면 열 수 있을 거였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민수와 수희는 자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금고는 책장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책장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금고가 보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 생일 1945년 3월 15일 0-3-1-5-4-5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제 아파트를 15억에 파는 계약서였습니다. 매도인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차량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수의 명의로 된 고급 SUV 계약서였습니다. 가격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차를 산 거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상담 서류였습니다. 입소자 김옥자. 진단명 알츠하이머 초기. 보호자 민수. 입소 예정일 2024년 3월 1일. 월 관리비 500만 원.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서류였습니다. 그것도 시골의 외딴 요양원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경상북도 산골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모든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잠갔습니다. 책장을 원래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 사진. 이것으로 민수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갔습니다. 수희만 집에 남았습니다. 이때다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희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희 씨. 수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억이 우리 손에 들어와. 그 할망구 요양원 보내면 돼. 수희의 목소리와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노후를 얼마나 잘 책임지려 했는지 들어봐라.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서 미리 받아놨어. 의사한테 500만 원 줬어. 수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희 씨 할 말 있어? 수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수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 씨가 시킨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도 똑같이 나쁜 년이야.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수희가 소리쳤습니다. 민수 씨가 협박했어요. 제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무슨 과거? 수희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 요양원에서 일할 때 환자한테 약물을 과다 투여한 적이 있어요. 실수였지만 그 환자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뭐?
민수 씨가 그걸 알고 저를 협박했어요. 돈을 나눠 갖자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저는 비웃었습니다.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공범이야. 수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수희 씨, 너는 내가 아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될 거야. 뭐라고요? 너의 자유, 너의 미래, 다 잃게 될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용서 같은 건 없다고.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수희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희는 어디 갔어요? 나갔어. 너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무슨 소리예요?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금고에서 찍은 사진들을 인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내 금고 비밀번호 아빠 생일이더라. 바꾸지도 않았네.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벌인 짓 모두 알고 있다. 엄마. 내 재산 빼돌리려 한 것.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 한 것. 위조 서류 만든 것. 다 알아.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 한 그 마음이 바로 내 계약서였다. 엄마 제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나, 법정에 가서 내 죄를 다 밝힌다. 재산 편취 미수, 서류 위조, 사기. 감옥 갈 각오해.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둘, 내 회사에 이 모든 증거를 보낸다. 그럼 너는 해고될 거야.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걸 잃어. 엄마, 제발 선택해. 법정이냐 회사냐.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믿을 수 없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민수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역겹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엄마. 그리고 민수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재산 한 푼도 못 받아. 내가 죽어도 마찬가지야. 민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수희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으로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제대로 지켜졌습니다. 예금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쓸지. 먼저 전 며느리 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나야.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네.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미영아, 내가 미안해. 네. 민수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이혼까지 하게 만들고.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보상할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파트. 너랑 손녀 이름으로 명예 이전할게. 네. 미영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5년 동안 고생했잖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니.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미영아. 네. 손녀 보고 싶다. 같이 살면 안 될까? 네. 나 혼자 사는 집이 너무 크거든.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미영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과 손녀가 이사를 왔습니다. 손녀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올해 10살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이렇게 컸네.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재단에 10억을 기부했습니다. 익명으로 했지만 소문이 났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78세 할머니, 효심 깊은 자식 덕분에 노후 자산 전액 기부. 기사를 보고 웃었습니다. 효심 깊은 자식이라니. 아이러니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횡령과 도박 문제가 발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수희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용서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야, 너는 나를 버리려 했지만 나는 나를 지켰다. 20억을 지킨 게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킨 거야.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너 없이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민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미영, 지은이와 함께 삽니다. 아침마다 손녀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는 미영과 차를 마십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 존엄을 지켰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7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민수는 제 아들이었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과 지은이는 제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 겁니다. 제가 선택한 가족과 함께.